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에 사상 최대 인원인 22만 명이 몰렸습니다. 역대 최다 인원이 지원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무원을 택하는 50대 중반의 지원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의 경쟁을 자랑하고 있죠. 청년은 물론 다양한 세대까지 경쟁에 뛰어든 공무원의 세계. 공무원 가운데서도 세무공무원에 관심이 많은 전역 전 장교 두 사람이 그 열풍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파이팅! 화이팅! 오늘의 주인공은 군생활 23년 차 전우인 두소령입니다. 100년 전에는 제물포에서 오는 배들이 쉬어가는 교통의 요지였던 노량진. 지금은 공무원 시험 대비 학원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 공무원 세계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른바 공시족의 성지로 불립니다. 오늘도 이곳에서는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도전을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력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노량진에 묻어야 할 최소한의 시간들이라죠. 우리 두 장교가 좀 더 가까이 접근해봅니다. 어차피 합격하려면은 학원을 가야 되니까 오늘 가서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자고. 가보자. 오케이, 가보자. 네, 안녕하세요. 먼저 공무원 시험의 세계부터 하나씩 파헤쳐봅니다. 공무원 준비를 위해서 오늘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직렬로 준비 예정이세요? 군생활 한 20년 마치고 네. 이제 세무공무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학원을 등록을 좀 하려고. 네. 일단 세무직 공무원 시험 제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잘 몰라요. 제 아직 자세히는. 최근 특이사항은 9급 세무직의 경쟁률은 점점 낮아졌지만 세무직 공무원 선발 인원은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눈으로 직접 보시는 거랑 인터넷 찾아보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7급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점수 이쪽 보시면 되고요. 7급에서 세무직 보시면 매년 14년 된 135명, 15년 된 160명, 올해는 278명. 올해 좀 많이 뽑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많이 뽑았나요? 세무직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세무직 공무원 선호도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랍니다.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경쟁률은 뭐 40대 1 정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커트라인이 76점. 올해는 더 많이 뽑았지만 그래도 많이 몰리면 76점대 정도면 가능합니다. 평균 점수죠? 네. 근데 이제 내년에 고민하실 부분은 영어 시험이 없기 때문에 네. 커트라인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보통 영어를 어려워해서 그러면 76점에서 80점대 정도 예측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공부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아닙니다. 네. 벌써 여기 수강생이 된 것 같아요. 계속 뵀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네. 좀 저희들은 좀 할인을 좀 받고 싶어요. 네, 중요하죠. 할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대책을 네. 그래서 네, 잘해주시면 네. 저에게 또 홍보해가지고. 네, 그럼요. 나중에 또 추가로 상담 받으러 오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움 많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량진을 거친 우리 두 소령. 일단 무시험으로 강남구청에 직행합니다. 우리 방송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강남을 빼고 서울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역과 금융, 첨단 산업과 예술, 영상, 유통의 중심과 최고 학군으로 유명한 강남. 당연히 세입세출 규모도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예. 앉으시죠. 예. 편하게 앉으시죠. 예.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게 세금이거든요. 이걸 안다는 건 굉장히 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일단 열심히 해주시고요. 근데 나이 여쭤봐도 돼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저희가 군에 들어간 지 한 23년 정도 됐고요. 91 학번이니까 나이로 따지면 쥐때 91 학번. 예, 45세. 저는 한 살 더 많아서. 근데 친구합니다. 저도 91 학번. 네. 저희 인턴 사원 들어오거나 신규 직원 들어오면 저희 가르쳐주는 이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패턴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좀 쉽게 빨리 아실 수 있게 해서 처음에는 자영업을 하려고 생각도 좀 했었고, 그다음 제2의 인생을 또 다시 공무원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공무원을 만약 하게 되면은 평소에 좀 관심이 많았던 세금 업무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했었던 찰나에 이렇게 세무 공무원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신입사원 이렇게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너럽게 혼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취직이 된다면 좋아할 사람은 일단 제 자신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집사람이 제일 좋아할 것 같고 그다음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딸한테 제가 한번 예전에 물어봤어요. 구청에 근무하는 게 더 좋나 다른 곳에 근무하는 게 더 좋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청에 근무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울 감사합니다. 네, 이원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무원 생활 안 해보셨으니까 여기 세무 행정이 어느 학번도 어렵고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우리가 해줄 것인가를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개인이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과세 기준을 결정하고 일체의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전문성의 난이도가 높은 업무입니다. 김은영 씨, 우리 그 숙제할 수 있는 책자 좀 부탁해요. 예, 여기 좀 놔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세무를 업무를 하려면 보통 기본적으로 숙제하고 배워 익혀야 될 업무량 분량이거든요. 전부 다요? 예, 이거를 해야 납세자들이 상담을 하거나 우리 부가징수할 때 아니면 납세자를 상담할 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머리가 아파옵니다. 멘붕 상태였습니다. 그 조세법 관련된 그 책자, 많이 두꺼운 책자를 처음에 갖다 주실 때, 이건 뭐야? 앞날이 험난하겠구나. 그런 걱정도 했었습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이거 다 해야 됩니까?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럼 첫날이시니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꼭 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29쪽까지 보면 지방세제 개편 내용까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만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9쪽까지만 감당해야 할 공부의 세계가 예사롭지 않을 것 같군요. 머리에 집어넣기 안 들어갈 것 같아. 진짜 어렵긴 어렵다. 점검을 받으실 텐데 자신 있으신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해봐야죠. 제가 벌써 학교 다닌 지가 꽤 오래돼서 암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자신이 없는 거는 둘째치고 지금 굉장히 쉽게 나온 책인데도 일단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오, 우리 두 소령님 과중한 업무에 쓰러지면 어쩌죠? 저 같으면 머리에 지진 날 것 같은데 말이죠. 세외 수입 8조 4천억이. 공부 많이들 하셨습니까? 많이들 하셨어요? 저승사자가 오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어디까지 좀 숙지가 되셨나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조세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헌법에 그게 부과되어 있거든요. 몇 조에 의해서 조세 의무를 부과하는지 혹시 아세요? 헌법 제 몇 조에 국민의 조세 의무를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 무슨 기동대 그러잖아요. 38. 그렇죠. 아, 38조. 네, 드라마 좀 보셨구나.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명칭하시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 59조에 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거를 6자로 통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6자. 그러니까 맨 뒤에가 무슨 주의. 조세 법률주의? 그렇죠. 맞습니까? 예, 잊지 않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세금의 종류가 있는데 그 세무서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지죠? 보통징수하고 특별징수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요건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일반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질문을 아까 하셨는데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이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거나 저희들한테는 어려웠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23년 동안 군생활을 하고 나서 이런 업무를 접해보지 않았는데 저분들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두렵다고 해서 무작정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고민이 많지. 할 수 없죠. 아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두 소령에게 아주 중요한 새로운 임무가 부여됩니다. 궁금합니다. 이제 여기 같이 서 계시다가 이제 납세자가 오시면 이제 신고 납부를 하러 오시거든요. 취등록세하고 이제 체납 같은 거 오시면 인사드리고 친절히 뭐 하러 오셨는지 여쭤본 다음에 와서 취득세는 2번이고 기타 등록세 이런 발급 과세지원 3번을 누르면 여기서 번호표가 나와서 이제 뽑아드리면 되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저쪽에 그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급 4번에 세수입서 체납고지서 체납에 관련된 거는 여기서 번호표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누르는 게 없습니다. 그 민원이 오시면 친절히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친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 네, 알겠습니다. 무려 23년 군생활이 몸에 밴 두 소령. 민원인 응대를 유연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 저기요 소령님 어떤 업무인지 확인하고 번호표부터 뽑고 안내해야죠. 번호표. 난감했습니다. 그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어디로 안내를 해야 될지 이것들이 머릿속에는 순간순간 떠올리지 않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어떻게 자동차세 때문인데요. 자동차세요? 예. 아, 자동차세면은 등록세인가? 납세. 죄송합니다. 자동차세 납부하러 오셨는데 어디로 모시고? 아, 저쪽으로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네. 네, 죄송합니다. 이 수습 공무원인데요. 오늘 저 자동차세 납부하러 오셔가지고 예, 좀 안내 좀. 예. 한 건 했습니다. 아이고 자랑스러워요. 잠시만 계십시오. 네, 여기 앉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지방세, 납세. 아, 지방세 납세 증명서.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버님이랑 네. 같이 가지고 네. 이제 시골차 신고하러 왔는데 네. 그 어머님 단능회가 할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듣기로 이제 뭐 1가구 1주택 감면 가는 건 있는데 네. 그걸 검토 한번 해보시고 네, 한번 주시면 검토해서 드릴게요. 되는지 아유, 정말 나이 어린 선배님의 업무 처리 능력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직은 인사만 잘하는 두 소령. 선배님, 지금 일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신고가 들어오면 신청서를 일단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서랑 이쪽에 부동산 신고 필증을 받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쪽에 공동 명의이시면 두 분의 성함이 다 기재되시면 되시고요. 납세자의 이쪽 취득자분의 주민번호를 치시고 예, 치신 다음에 공동 소유자에 공동에 들어가셔서 지분을 입력하시고 이쪽에 부동산 소유자 조회에 들어가셔서 이쪽에 동 코드를 이쪽에서 보셔서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동이랑 호수 해서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외로 입력하시고 좀 천천히 좀 해주세요. 너무 어려운데. 네. 아, 네. 지금 이름 저기 문제가 발생되는 네? 건 아니죠? 예, 그 취득세 보완 들어온 게 있어서요. 네. 뭐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선배님 아니에요. 뭘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이쪽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줘. 아 그런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니까 그래도 업무를 좀 빨리 배우셨고 그다음에 저보다 일찍 들어오셨기 때문에 뭐 선배로서 깍듯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날 비는 오는데 우리 두 소령이 구청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남구의 한 세무사 사무실. 우리 두 소령 세금 낼 일이 있는 건 아닐 테고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박사님. 네. 이호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다고 그러는데 잠깐 들어가서 우리 얘기 한번 나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세금을 거두는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과세자와 납세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 자영업을 두려워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또 기회는 또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도 또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전혀 기초 지식이 없이 하시는 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요식업 쪽을 많이 합니다. 요식업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택하시는데 요식업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그 사람도 많이 다뤄야 되고 그 음식에 대한 뭐 이해도도 있어야 되지만 예전에는 음식 잘하는 집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워낙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이 요리를 잘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사업을 해. 그런 이제 좀 약간 나 이제 제대해서 이런 사업 나 시작했어라는 그런 명예욕이 좀 많으신 분들이 성급하게 좀 결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세무에 관련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위치를 말씀하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가 있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도 이제 그 사업자분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매출이 나와줘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거든요. 그 매출은 요즘에요. 그 사업하시면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매출을 함부로 뭐 우리가 낮춰서 신고하거나 예전처럼 그런 마인드가 안 돼요. 그 비용을 제대로 잘 쓰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게 저희 또 역할입니다. 그래야 세금이 줄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합법적인 이익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절세라고 하면 무조건 세금 줄이는 게 그게 절세가 아니에요.
두 소령이 다시 찾은 곳은 강남구의 한 기업. 강남구청 세무과에서 작은 행사를 준비했다네요.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이제 두 분 이제 신입사원으로 오셔서 인턴십 체험도 하시고 있는데 어제 배웠던 그 이론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아니 세무 행정에서 이제 구현되나 이렇게 보시는 데서 직접 체험하시고 그리고 또 이 어떻게 전개되는 게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도 한번 하시고.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의 세무일과의 이규화 팀장이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강남구에 지금 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이제 강남구에 여러분이 내주신, 개인적으로도 내주시고 기업에서도 내주신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예산을 저기 맡아주실 우리 세무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좀 맞이해 주시죠. 이쪽 오시죠. 우리 세무사님은 제가 한번 듣고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면 뭐 하실 거예요? 집을 사고 싶습니다. 네. 집 사고. 네? 건물 사고. 네. 한 10억, 20억쯤 벌었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차 사야죠. 차 사고. 요트 살 겁니다. 요트 사고. 세금 1억 나왔어요. 근데 우리 다 재테크는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나중에 팝니다. 그죠? 안 팔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끝까지 갖고 가나요? 이제 그거를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팔면 양도가 되는 거고, 그 상속까지 안 가고 그냥 그 전에 주면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계. 근데 이 각각마다 다 세금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 젊은 직장인들이지만 세금에 큰 관심을 나타냅니다. 사실 세금과 무관한 성의는 없으니까요. 시골에서 큰아버지 땅 명의는 큰아버지 돼 있어요? 네. 할아버지한테 큰아버지만 받은 거예요? 네, 우선 그렇게 받으셨는데 네. 그 형제분들 다 나눠서 물건을 짓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할머님이 돌아가시면 땅을 본인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싶고 하시는데 애초에 상속을 예전에 어르신들은 큰아들한테만 해줬어요. 이제 한 70년대 중반에 상속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다 자식은 똑같은 자식이다 해가지고 1대1대1의 포지션을 주도록 그 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상속받은 그 시점이 큰아버님이 민법 개정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그 후라고 한다면 1대1로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법률적인 관계들을 한번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네. 어떤 친구가 네. 그 친구가 저인데 네. 어릴 때 소실 때 네. 땅을 지방에 조금 사놓고 또 바다 건너 쪽에 이렇게 조금 더 사놓고 그렇게 해외요? 했어요. 바다 건너서 예. 꼭 제주도라고 말할 수는 네.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살았는데 네. 부재지주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내려오면 좀 이렇게 오를 가능성도 있어서 네. 증여를 하는 문제, 네. 애가 어릴 때 증여를 하는 문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얽혀 있는데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재지주와의 어떤 제가 농사도 짓고 있지 않고 네. 현재 이제 주거지급으로 돼 있고 네. 나머지 바다 건너 임야로 돼 있는데 네. 그런 어떤 관계를 좀 말씀드리죠. 대지는요, 그 위에 건물이 올라오도록 돼 있는 게 대지예요, 그죠? 그럼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가 나대지죠. 네, 나대지는 비사업용이 돼서 그 양도세도 많이 내지만 또 나대지 비율이 크면은 종합부동산세 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대지의 건물을 살짝만 조금 공시가액의 3% 이상이라고 대부분 이렇게 그 빠져나가는 비율이 있는데 아니면 뭐 주차장으로 쓰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나대지를 그렇게 건물을 좀 올리시면 좀 대지로 돼요. 그러면은 세금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절감이 돼요. 보유하면서도 세금도 절감되고 나중에 팔 때도 또 세금 절감.
거기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증여 가능해요. 그것도 그 가격대로. 토지는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공시지가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공시지가가 실제 팔리는 가격하고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팁 하나 드리자면, 나는 집에 부모님이 단독주택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들 활용하기 딱 좋아요. 뭐냐면 토지는 공시가액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시가보다 낮아요. 그럼 증여할 때는 공시가액이 유리해요. 그죠? 근데 나중에 팔 때는 시가로 팔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액을 내요. 그러니까 증여할 때 오히려 증여세 구간이 낮은 데서는 시가로 감정평가를 해서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팔면 세금이 거의 없죠. 네, 감사합니다. 그날 퇴근 무렵 박소령과 이소령이 한 전철역으로 이동합니다. 퇴근인가요? 사실 박상일, 소령은 오래전부터 노래 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스포츠와 노래 등 다방면에서 관심과 재주가 많은 박소령. 그는 분주한 군 생활 중에도 이렇게 노래 봉사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세상살이고 다 그런 거지 뭐. 솔로 가수가 멋있는 동차. 지금 나오시는 분은 노래 가수세요. 근데 특별한 가수예요. 군인 가수입니다. 현역 군인이세요. 자, 오늘 박상일 소리 좀 모시겠습니다. 전역을 얼마 앞둔 장교로서 많이 좀 서운한 점도 있습니다. 군에 23년 공부하다 보니까 나가기가 좀 아쉬운 감정도 있는데 제가 이제 수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큰아들이 지금 발달장애 1급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봉사를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살아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 저 들판에 풀잎처럼 우리 쓰러지지 마. 진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후배 또 동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이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불안감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오늘은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을 마시는 하초에 전우의 고요한 노래를 슬며시 카메라에 담아보는 이소령. 새로운 도전의 세계에서도 두 전우의 우정도 점점 무르익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두 소령이 자리를 옮긴 곳은 그 유명한 38 체납 기동대.
저는 이제 세무행정팀장 주승열입니다. 저는 38 체납 기동대 체납 총괄이고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관리하는 담당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8 세금 징수팀 주무 총괄 주임이고요. 저희가 업무가 고액팀과 일반 체계를 유지하는 기본팀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자에 대한 징수를 총괄로 기획해서 팀을 2개로 분리해서 하나 기본적인 베이스 업무를 하는 38 세금 징수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500만 원 이상 고액을 관리하는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팀의 주무 주임이시고 저는 기본 베이스 팀의 38 세금 징수팀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 세무 행정이라는 것은 세금만 이렇게 많이 받으려는 게 아니고 또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한 분들의 억울함도 이렇게 풀어주고요. 다양하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원인들이 왔을 때 경우에 상당히 이제 조세 제한이 심합니다. 와서 책상도 뒤엎고 이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회의를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공부하고 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멱살도 잡히고 그렇지만은 저희들 같은 정당한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조세의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8 기동대는 불가피한 체납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거나 강력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업무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체납자도 예민해 있기 때문에 친절한 민원인 대응은 기본입니다. 반발이 있고 부품이 떨어지고 이제 저희가 체납을 고액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할 경우에 강한 반발이 있어요. 네. 항상 전화를 친절하게 응대하는 게 제 우선이고요. 전화가 오면 일단 3회 이내에 얼른 빨리 받아서 체납 조율을 해드리는데 이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그분이 항의를 하더라도 최대한 먼저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을 하시면 돼요. 일단 말씀을 할 때 똑같이 하지 말고 그분이 무슨 말, 당연히 일반 체납자 같은 경우에 그냥 납부하겠다 그런 사람도 많은데 거의 다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 내용을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전액은 납부 아니더라도 일부 납부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체납자일 경우에 전화를 한번 해서 과연 체납이 얼마고 그거를 실제 전화를 해서 조회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해볼까요? 네. 실습 한번 미리 한번 해보시죠. 이제 전화 받았어요. 네. 전화 왔다고 했습니다. 네, 강남구청 세무과 38 체납 기동팀 박상일입니다. 제가 지금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아, 얼마가 체납됐는지. 주민번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요? 네. 어떻게 제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어려우시면 저희 분납도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500만 원 정도는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금 압류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줄 수 있으신가요? 네, 그거는 저희 과장한테 물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매달 500만 원을 어떻게 납부해야 되나요? 가상 계좌를 저희가 드릴 테니까 그것은 어떤 은행이 좋으십니까? 제가 문자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1분만 기다리시면 문자가 갈 겁니다. 네. 인사 안 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점 0.5점. 항상 민원인보다 전화를 먼저 끊으면 안 돼요. 전에 먼저 추가 사항이 있는지 질문을 하고 이제 수화기가 내려놓은 다음에 그때 저희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돼요. 그게 전화이죠. 저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실습 한번 그럴까요? 해볼까요?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강남구청 세금관리과 이혜원입니다. 무엇을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금 지방세가 체납이 된 것 같은데요. 얼마 네네. 정도 체납이 되는지 지금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데 어떻게 납부해야 돼요? 일단 당장 어려우시면은 분납 납부가 가능하니까 이 가상 계좌를 지금 운용 중에 있는데 그 계좌 번호하고 은행을 저희들이 우리 불러드릴 은행으로 텐데 해주세요. 은행 그럼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전화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서 시간이 되면은 저희들 자동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가 예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압류를 네. 하지 말아주세요.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분납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처리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분납을 하시려면은 저희들이 그 분납을 하시겠다는 약정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조만간 구청에 방문해서 그거는 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뭐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네, 아, 예, 수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네. 저는 이렇게 됐습니까? 잘하시는데? 휴가지.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잘하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착한 민원이에요. 이렇게 1억 그렇죠. 얼마 내고 이렇게 매달 500만 원 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마침내 38 기동대가 떴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아, 2차입니까? 네, 2차입니다. 앞에. 먼저 족쇄를 채울까요? 같이 한번. 네. 채워님께서 한번 보시고, 네, 압류 거기를 먼저 하시고.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차량일지라도 체납자 해소 과정은 조심스럽고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분히 안 들어가서 그러지 않나요? 이빨이 물려서 브레이크. 충분히 물렸어. 됐네. 네, 됐어. 긴장도 되지만 혹시 이제 이 체납자가 나타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저항을 할까봐 좀, 좀 부담도 됐었는데. 예, 그렇죠. 근데 다행히 체납자가 안 나타나는데요. 예, 안 나타나가지고. 예, 법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족쇄를 놓으면 채우면은? 이제 저희가 연락을 하면은 견인차가 와요. 아, 예. 견인차가 와서 가지고 갑니다. 견인 장소. 차량은 우리가 압류를 했으니까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예. 두 소령의 외근에서 첫 번째 임무 성공. 혹시 제 차 아닌가요? 네, 어디 한번. 저기. 기정이 되는데? 아, 이건 아니네요. 이 차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또 없나 보네요. 어제도 우리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차가 어디 나갔나 봅니다. 이렇게 참 인도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해당 차량이 없어서 차량 인도를 포기한 체납징수팀. 그들의 바쁜 걸음이 향하는 곳은 한 고액 체납자의 자택.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고액 체납자 4억, 지방세 4억을 체납한 그 현장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올라갈게요. 네, 올라가고 있죠. 네, 강남구청에서 왔어요. 네? 강남구청에서 왔습니다. 어디서요? 여기 안 사시는데요. 여기 지금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세무관리과에서 왔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이 안 근데 여기 여기 1호 아닌가요? 맞아요. 여긴 저희 집인데요. 그러면 전혀 모르세요? 라고는? 전 네, 그 전에 여기 세입자가 뭐 예? 있는지 전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세요? 네. 그럼 언제 이사 오셨어요? 제가 집주인인데요. 집주인이세요? 이분이 모른다니까요. 세금을 많이 체납하고 여기 사놓은 걸로 주민등록을 해놨어요. 전 몰라요. 돌아가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고액 체납
체납자 중에는 이렇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38 징수팀은 헛걸음하기 일수라고 합니다. 체납자가 이렇게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죠. 많이들 위장전입도 하고 또 있는데도 거주하는데도 거주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체납 처분을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죠. 헛걸음이 많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그들의 추적은 계속됩니다. 일단 올라갔다. 이번에는 체납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세대에 사람 없는데. 사람 없네. 제가 2번인가 세대 호출을 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 지금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에 우리가 그 차라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가도록 하죠. 또다시 헛걸음. 사람을 만나지 못한 대신 징수팀은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 박소령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오, 체납 차량이네요. 이렇게 세금 안 내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차가 따끈따끈. 저희가 아까 같이 우리가 체납 처분을 하겠습니다. 인도를 하는 걸로. 금방 들어오신 것 같은데. 사람 있나 본데요? 그러게. 네, 사람 있나 금방 본데? 들어왔네요. 우리는 나갔는데 아까 그분 중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분 아니야? 일단은 이걸 공인하고. 조금 전 상황을 보실까요? 사람 없네. 이제 찾았어. 찾고 있던 고액 체납자의 차량이 확실한 것으로 판명되어 차량 견인 결정. 자, 족시 채우시죠. 조금 전까지 운행했던 이 차량은 이제 발이 묶였으니까 어떻게든 세금 납부 의지를 밝혀야만 하겠죠. 납세자 입장에서 또 추징해야 되는 입장에서 기로에 서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심적인 그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체납자 추적. 우리가 왔다는 걸 알고. 안 왔나 봐. 차만 따뜻하고. 괜찮하다. 완전 금방 움직인 거예요. 금방 들어온 것 같아요. 엔진. 차원이 확실하죠? 예. 그러면은 그래도 뭐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차 인도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 군데 있었지만 체납액이 거의 몇억 가까이 되신 분이 이제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강남에 보니까 되게 고급 빌라에 있는 것 같은데 그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호화 빌라에 이렇게 사시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빌라가 이게 되게 비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하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한 시가로 한 10억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초호화 빌라에 이제 사고 계시더라고요. 그 체납 되시는 분이 그렇게 비싼 집에 살면서도 그 체납을 뭐 좀 빨리 좀 내시고 정정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좀 측은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 박소령님, 웬 케이크인가요? 이거는 우리 어제 프로 전역한 이소령을 위해서
제가 깜짝 이벤트로 케이크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요 초의 의미는 뭐 크게 큰 의미는 없지만 이게 23개입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우리 이소룡이 근무를 해서 23살의 의미에서 초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군을 떠나는 이소룡의 전역을 박소룡이 축하하는 깜짝 이벤트군요. 축하합니다, 이혜원 소령. 자,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우리 2016년 8월 31일부로 마지막 군생활 잘했기 때문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열심히 살으라고. 자, 이소룡이 한번 뜨면은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아유 참, 아유, 아유 눈물 날라요. 팔이 아파요. 23년 너무 빨리 가고 오늘이 올 줄 몰랐었는데 사실 오늘이 오네. 제가 군생을 하면서 한 3번 정도 죽을 뻔했거든요. 살아남아가지고 전역을 하네요. 하여튼 동기가 있어가지고 참 고맙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애들도 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학업에 관련된 뭐 경비도 많이 들고 갈 텐데 이제 가장으로서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다면은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이제 시련을 아마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학원을 등록을 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할까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심이 쓰고 나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정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자영업도 생각을 해보고 취직도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러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사람에게 이제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도 나한테 딱 한 번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주어진 기회를 10분 발휘해서 아무튼 열심히 해서 세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두 소령. 그동안의 군인 정신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